네,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다이어트 환자분들 진료하고 있는 곽희준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하루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아침은 선식만 먹고 점심도 샐러드인데 뱃살은 그대로예요. 전에도 어떤 부부가 오셨습니다. 남편은 밥을 2공기씩 먹는데도 체중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반면 아내분은 반 공기만 드셔도 살이 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분 모두 똑같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저는 항상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아침에 뭘 드세요? 놀랍게도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선식을 드시는 분, 또 단백질 쉐이크만 드시는 분, ABC 주스를 매일 갈아 드시는 분, 건강하다고 생각한 식단이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런데 실제 진료를 해보면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배는 계속 고프고 점심 전에 간식 먹게 되고 저녁에는 폭식 터지고 결국 뱃살은 더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문제는 칼로리보다 혈당과 인슐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혈당이 뱃살을 만드는지, 어떤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지, 식후에는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혈당을 가장 쉽게 안정시키는 방법까지 논문과 실제 혈당 실험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이어트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식욕 조절이 어렵거나 여러 번 다이어트에 실패하셨다면 생약 성분으로 만든 감비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전 하루 3회 복용하시며 식욕 조절을 돕고 체질과 감량 목표에 맞춰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맞춤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다이어트라고 하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이, 식욕을 참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핵심은 혈당이고요. 우리가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인슐린은 쉽게 말하면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혈액 속 포도당을 근육이나 지방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문제는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갈 때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도 과하게 분비되고요. 그러면 혈당은 다시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도 2-3시간 지나면 갑자기 허기가 몰려옵니다.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고 졸리고 빵이나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집니다. 식욕이 많이 땡기는 거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 그 이후의 반응이고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수록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빨리 당을 넣어줘 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단 음식과 탄수화물이 강하게 당기게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들게 되는 거고요. 저도 한번 직접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여러 음식을 먹어보면서 실험해 봤는데요. 놀라웠던 것은 같은 칼로리인데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음식은 거의 혈당이 오르지 않았고 어떤 음식은 순식간에 혈당이 치솟았는데요. 그리고 혈당이 크게 오른 날은 신기할 정도로 2-3시간 뒤에 허기가 심했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안정적이었던 날은 점심시간이 다 되어도 배가 크게 고프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혈당 그래프와 배고픔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보다 먼저 혈당 안정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는 바로 아침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공복 이후의 첫 식사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이라면 점심이 첫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복이 길었던 상태에서는 음식 흡수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 전체 혈당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미숫가루나 선식, 단백질 쉐이크, ABC 주스, CCA 주스, 또 마녀 스프, 이렇게 이제 액상 형태로 된 음식들이 있는데요. 물론 각각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루 형태는 씹지 않고 마시기 때문에 흡수가 훨씬 빠르게 되고요.
단백질 쉐이크도 영양 성분표를 보게 되면 탄수화물과 당류가 꽤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이런 건 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마시는 식사보다 씹어 먹는 식사를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은 위를 비교적 빨리 통과합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은 위에 더 오래 머무르며 소화됩니다. 그만큼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되고요. 그래서 점심 전에 간식을 찾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아침 식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삶은 달걀이나 구운 달걀, 그릭 요거트에 치아씨드를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부를 간장이나 김치와 함께 드셔도 좋고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낫또를 좋아하신다면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여기에 방울토마토나 양배추 샐러드 정도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양배추는 들기름, 소금, 후추만 뿌려도 맛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오래 가는데요. 반대로 그래놀라는 건강식으로 알고 많이 드시지만 제품에 따라서 당류가 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과일도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는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아침 식사의 핵심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으면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점심 전 허기와 간식 습관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두 번째, 먹는 순서를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면부터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양파와 양배추 같은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 고기와 해산물을 드신 뒤에 마지막에 면을 드시는 겁니다. 삼겹살도 마찬가지인데요.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쌈채소 먼저 드시고 고기 충분히 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비빔밥도 마찬가지. 채소 먼저 드시고 계란, 고기 먹고 마지막에 밥을 드셔주세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일도 건강에 좋다고 공복에 과일부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식사를 다 끝낸 뒤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드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간식도 마찬가지고요. 오후에 배가 고프다고 빈속에 과자나 빵을 먹는 것보다 식사 직후에 소량의 디저트를 함께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후 15분이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원장님, 운동을 꼭 1시간씩 해야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를 보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고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 시속 4-5km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가 아니라 언제 걷느냐, 이 순간인데요.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가 대략 식후 15분 전후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식후 15분 안에 걷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걷는 시간도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하고요. 꼭 30분, 1시간씩 걸어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혈당 조절만 놓고 보면 10분에서 20분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헬스장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집에서는 설거지를 조금 미루시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만 걸으세요. 회사에서는 커피 한 잔 더 마시는 대신에 건물 주변을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당 관리에는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 하루 한 번만 걸을 수 있다면 저녁 식사 후에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녁에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10분이라도 저녁 식후 걷기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도 결국 같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장님, 전날 저녁도 조금 먹었는데 왜 공복 혈당이 높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전날 먹은 음식만 생각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높게 유지될 수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은 4가지인데요. 첫째, 운동 부족, 둘째, 내장지방 증가, 셋째, 만성염증, 넷째, 식이섬유 부족,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을 낮추려면 단순히 설탕만 줄이는 게 아니라 몸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는 상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육을 늘리고 내장지방 줄이고 채소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결국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당 다이어트는 굶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다이어트고요. 오늘부터 이 4가지만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아침 첫 식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으로 먹기. 두 번째, 식사 순서,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어주기. 세 번째, 식후 15분 안에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천천히 걷기. 네 번째, 충분한 수면과 꾸준한 운동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 이 네 가지 기본만 꾸준히 실천해도 배고픔이 줄어들고 간식 덜 당기고 폭식이 줄어들면서 결국 하루 전체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보다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혼자 다이어트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식욕인데요. 의지만으로 참으려고 하면 대부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15년 동안 다이어트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식습관 교정과 식욕 조절을 함께 해야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생약 성분으로 만든 반비환을 체질과 목표 감량에 맞춰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맞춤 처방하고 있습니다. 식전 하루 3회 복용으로 식욕 조절 도와드리고 식습관을 함께 교정하면서 보다 편하게 감량하실 수 있도록 진료하고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숙변안을 함께 처방해서 보다 편안하게 다이어트 이어가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